이번 사연은 고모가 돈을 안 갚길래 고모 아들 상견례 자리에 가서 몇 마디 하고 왔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돈 전부 돌려받고 사촌 오빠는 파혼당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족 간의 돈 문제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친척이 많지 않은 입장이라서 이런 일은 꿈에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자기 예상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연락해서 조카에게 돈이나 뜯어가는 파렴치하니 저희 고모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제가 잘한 건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덤프트럭 운전기사 일을 하셨는데 빗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죠. 원래는 저희 집이 친가랑 많이 가까운 위치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 왕래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할머니는 빨리 재혼을 해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하셨대요. 할머니도 젊을 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빠랑 고모를 키우며 살았다 보니 자기처럼 서러운 인생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옛날 어른치고는 며느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많았지만 어린 저를 보는데 얘를 떼놓고 내가 어디로 가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식당 일을 하시면서 재혼도 안 하시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하셨고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저를 자주 돌봐주시곤 했고요. 저도 아직 그때 생각을 하면 할머니가 많이 그립고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할머니도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랑 엄마는 원래 살던 집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살면 아빠랑 할머니가 자꾸 생각나는 것도 있고 엄마가 일을 다른 곳으로 구하는 시기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른이 되었는데요. 종종 엄마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옆에서 저를 자주 돌봐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사가고 난 뒤부터는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겨서 엄마도 고모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친가 가족들은 다 좋은 분들이라 고모도 분명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와 있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고종사촌 오빠라고 하며 저희 아버지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길래 긴가민가 해서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사기꾼들도 많지만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진짜 사촌 오빠가 맞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다가 제 친구의 오빠가 사촌 오빠랑 동창이어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연락을 해본 거였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고 해서 단번에 좋다고 말했죠.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크게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듯이 연락이 그렇게 닿았다니 신기하다는 반응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엄마는 일이 몰려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니 잘 인사드리고 오라고 너 어릴 적에 고모가 많이 예뻐해 주셨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 엄마는 리액션도 크고 많이 웃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니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그렇다는데 억지로 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저만 인사를 드리러 나갔죠. 토요일 아침에 약속한 카페에 가보니 저희 아빠 사진과 똑같은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양팔을 크게 벌리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아빠랑 너무 닮아서 바로 달려가서 안기면서 잘 지내셨냐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오빠도 그렇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원래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말끝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아빠 없이 크느라 고생이 많았다 하시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쌓여있던 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왜 엄마는 같이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사이가 애매해질까봐 엄마가 직장 때문에 출장이 잦은 상황이라 오고 싶어 하셨는데 아쉽게 저만 오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원래 우리가 진짜 친자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살갑게 지냈는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관계가 조금씩 서먹해졌다고 하더니 내 이야기를 하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안 좋을 거라 굳이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고모도 엄마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공감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랑 고모는 자주 만나면서 밥도 먹고 같이 근교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살갑게 지냈어요. 엄마가 이런 상황을 알면 서운해 하실까봐 구태여 모든 것을 엄마한테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도 따로 물어보시지 않으셨고요. 고모를 만나면 제가 몰랐던 아빠에 대한 이야기, 추억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못 받은 사랑 고모를 통해서라도 받는 것 같았고 고모도 매번 자기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네가 항상 딸같이 마음에 남았다고 해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관계로만 쭉 유지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고모 생일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고모가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평소에 항상 밝은 표정으로 계시던 분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글쎄 사촌오빠가 곧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 집안에서 아파트라도 안 해오면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거의 협박식으로 말을 했다면서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언니를 만나보긴 했지만 돈을 그렇게 요구할 사람처럼 안 보이던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고모가 너무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덩달아 화가 나서는 어디 요즘 세상에 남자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집안이 있냐고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괜히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혹시 돈 2천만 원 정도만 보태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2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가족끼리 돈 거래는 하는 거 아니라고들 하니까 순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모가 2달 정도 지나면 적금 만기되는 게 있어서 바로 줄 수 있으니까 오빠 결혼시킬 때까지만 좀 보태서 아파트 마련하게만 해주자고 하니까 그동안 고모가 저에게 해줬던 것도 있고 아빠한테 못해드린 효도 지금 하자는 마음으로 2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큰 결심해줘서 고맙다면서 꼭 2달 뒤에 갚겠다고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2달이 아니더라도 차차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제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큰 돈을 차용증도 쓰지도 않고 빌려줬으니 멍청하다 싶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고모랑 연락이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면서 만나자고 하는 연락에도 답이 없고 전화를 드려도 그닥 내키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결혼 준비할 때는 온 집안이 예민해지는 것이 맞으니까 좀 참자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돈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촉 비슷하게 말도 해볼까 했지만 고모도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약속한 날짜에서 1달 가까이 더 지났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싶어서 전화드렸다고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고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돈이 없어서 네 돈 떼어먹을까봐 이 난리를 치는 거냐면서 내 목이 날아가도 우리 조카 돈은 안 떼어먹으니까 걱정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충격에 빠지실까봐 엄청 조심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반전은 그냥 또 그러고 있네. 내가 니네 아빠 욕 보이지 않으려고 말 안 한 거였는데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언제 사람 된다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고모를 별로 반기지 않았던 이유가 신혼 초부터 계속 고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때문이었대요. 아빠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모랑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빌린 돈도 제대로 안 갚으니까 아빠가 다 갚아야 해서 일을 더 하시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니네 아빠 사지로 몰아간 년이라고 하시면서 너 학교 다닐 때 돈 많이 들어갈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서 너한테 친한 척하는 이유가 뭐겠어? 라고 하시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잠적했다가 나타난 거라면서 그렇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면 엄마한테 말이라도 하지 너 혼자 냉큼 빌려줘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등짝을 때리시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2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기맞게 생겼는데 이걸 어쩌나 싶어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사촌오빠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친척 간에 돈 이야기 오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글쎄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결혼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이미 둘이 집도 마련을 다 해놨는데 왜 그런 일을 한 건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오빠 분명 나한테는 결혼자금이 부족하다 했다니까 진짜 모르는 일이야? 저는 2번, 3번 물어봤지만 오빠는 누굴 거짓말쟁이로 보냐면서 고모랑 돈거래를 했으면 고모랑 이야기를 하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모에게 전화해서 오빠도 모르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걸 곳에 또 전화해서 말했니? 하여튼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침착하지를 못해? 내가 일이 있어서 빌린 거다 됐니? 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차차 갚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끊어버리는데 열불이 터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마침 오빠 상견례 장소가 나와 있는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참 사이가 좋을 때 저도 참석을 해달라고 보내둔 거였는데 여기라도 찾아가서 돈을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되고 저는 아무 연락도 없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저를 반길 건 아니니까요. 좋은 한정식집에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 제가 등장하니까 다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사돈은 누구냐고 물어봤고 저는 오빠 사촌동생인데 같이 얼굴 뵈려고 왔다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다행히 오빠 새언니가 성격이 좋아서 저도 같이 먹어도 된다며 반겨줘서 한 자리 차지하고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고모는 불편한 기색을 내면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따라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큰 소리로 왜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나오라고 하냐고 이야기를 했고 고모는 하는 수 없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고모에게 돈 갚으라고 할 만한 증명 서류를 만들어두지 않아서 오늘 확답을 받아서 가야겠다는 심정으로 다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 측 부모님은 완전 나이스한 분들이었어요. 애들이 돈이 조금 없으면 자기 쪽에서 더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애들 마음 맞는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겠냐 하는 식이었죠. 참 이런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친다니 어이가 없어서 물이 코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저는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니 저희 고모는 사돈들이 돈돈거려서 저한테 2천만 원 꿔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하시던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자 새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사돈 어른들이 워낙 눈이 높으셔서 남자 쪽에서 집을 안 해오면 결혼을 안 시킨다고 했다고 들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돈들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고모는 제 입을 막으려고 했죠. 고모 왜 그래요? 없는 일도 아닌데 제 앞에서 사돈 팔면서 돈 빌릴 때는 언제고 갚으려고 하니까 다 까먹은 눈치인가 봐요. 우리 엄마 돈 떼먹은 것처럼? 그러자 고모가 일어나서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사촌오빠도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조용히 하지 못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서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고 사돈 어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사촌오빠는 따라 나가고 새언니는 자리에 앉아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한숨만 쉬는데 고모는 저에게 내가 갚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냐면서 니년 내가 가만두나 보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체격하는 사람이라 힘에서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밀쳐버리니까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러자 화가 났는지 저한테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는데 참 표독스러웠습니다. 고모, 지금 제가 녹음 다 하고 있는 거 알죠? 욕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어갔고 저한테 돈 빌린 것도 녹음됐어요? 이거 오빠 직장에다 뿌리고 인터넷에도 올려요? 그러면 결혼이고 뭐고 오빠 쪽팔려서 회사도 못 다닐 텐데. 그러자 새언니가 저에게 와서 자기를 봐서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고모는 분을 못 이겨서 씩씩거리며 돈 입금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했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빌렸던 돈 500만 원도 같이 갚으라고 했더니 저를 째려보고는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돈 바로 쏠 수 있으면서 어쩜 그리 남의 등 처먹는 게 전공이 되었는지 참 더러워서 상종을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돈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깨끗이 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에 구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촌오빠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다 안 받아버렸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서 사촌오빠한테 전화가 왔다고 파혼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새언니랑 오빠는 좋은데 사돈어른들이 난리라고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하지, 뭐 자기들이 다 파놓은 굴 아닌가 하면서 밥만 잘 먹었습니다. 고모한테도 문자가 왔지만 다 자기한테 어떻게 이러냐는 하소연이라서 싹 씹어버렸어요. 엄마는 자기 돈 500만 원도 저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래도 할 말 다 해서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원래 남 앞에서 뭘 말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좀 약이 올라서 그런지 제가 나이가 든 건지 해볼만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잘했나요? 칭찬이나 위로, 조언도 괜찮으니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만만한 사람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응징당해야죠. 그래도 정신은 못 차리겠지만 사촌오빠 파혼당한 건 스님 잘못이 아닙니다. 고모의 업보죠. 떨리는 자리였을 텐데 아주 잘하셨네요. 멋지십니다.